저는 심장내과를 전공하고 지금 현재 서울예스병원에서 내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이병호라고 합니다. 부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조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에릭센 선수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힘있게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꼭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건데, 그걸로 전조 증상으로 삼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1루에서 멀쩡하게 2루까지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쓰러지기 때문에 특별한 전조 증상은 사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거고, 외형으로 봤을 때는 심장이 멎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예견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거는 이제 심실세동이라고, 이제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는 심실 쪽이 미세하게 막 떨리는 부정맥인데, 거의 뭐 쉽게 말씀드리면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거의 서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심장이 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머리로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선수는 쓰러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이제 심실세동이라는 그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검사를 해서 그 선수가 어떤 질병을,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지 좀 검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한축구협회 그 팀닥터로 계셨던 분이 계셔서, 혹시 이탈리아에서 어떤 식의 검사를 하는지 그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전도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심전도라는 검사 자체가 이제 좀 정확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알 수도 있지만, 그걸로 또 다 찾아낼 수 없는 질병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병을 다 걸러냈다고 해도 그 심정지가 생기는 환자분 중에 10%에서 15%는 구조적으로 아무리 이상을 찾아도 이제 못 찾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검사가 뭐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그 확률을 줄여주는 거지, 모든 그 이상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벌써 지금 심장마비 환자 2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축구라는 운동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축구라는 운동을 하는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환경은 사실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5세 이하 젊은 그 연령층에서도 일반인에서는 한 1년에 10만 명당 1명 정도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운동선수들은 더 심장을 무리하게 이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일반인에 비해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5만 명에 1명 정도의 확률로 그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심정지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거를 위기탈출 넘버를 한참 촬영을 할 때 요 장면 첼시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방송 작가 6명이 한꺼번에 전화가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응급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절대로 그 의식이 잃은 사람의 입속에다가 손을 넣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물론 기초적으로 혀가 기도를 막는 거에 대한 것들을 예방하는 건 맞는데, 경추, 그러니까 이제 목을 약간 뒤로 제쳐주는, 그러니까 턱을 들어 올리고 이마를 눌러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제스처만 해도 실제로 일단은 이 혀가 기도를 막는 것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그 혀를 잡아 빼기 위해서 손가락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런 행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저질환에 따라서 다시 그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니 그런 확률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기저질환을 일단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요. 심실세동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100% 다 깔끔하게 다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를 이제 병행하긴 하지만 ICD라고 해서 삽입형 제세동기를 이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시행을 하게 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를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리한 운동을 좀 가능한 하지 말라고 권고를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에릭슨 선수가 다시 선수 생활을 하기 제가 봐서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부럽다. 굉장히 부럽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과연 경기장에 그렇게 가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너무 멋졌죠. 왜냐하면 일단 선수들이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들 너무 노출시키지 않고 막 영웅심에 우리 같으면 갑자기 막 비켜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처치에 집중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높이 살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심폐소생술이라는 거는 환자가 일단은 심정지가 됐다는 걸 확신이 들면 바로 가슴 압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에릭슨 선수는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서 의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PD분도 마찬가지인 게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익숙해질 정도로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자격증을 아예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투입이 돼서 실제로 그 선수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급사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협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